마리는 헤아릴 수도 없이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추락이었다. 그와 동시에 마리는 눈을 번쩍 떴다. 마리는 자기의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날은 환하게 밝아 있었다. 어머니가 마리 앞에 서서 말했다. 어쩜 그렇게 오래 잘 수가 있니? 아침 식사도 벌써 다 준비되어 있는데.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갖가지 진기한 것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긴 마리가 마지펜 성안의 홀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잠이 든 마리를 흑인들이나 시동들 아니면 공주들이 직접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혔다는 것도 말이다. 엄마, 어젯밤에 젊은 드로셀마이어 씨가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었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준 것과 거의 똑같이 마리도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머니는 몹시 놀라워하는 얼굴로 마리를 바라보았다. 마리가 이야기를 끝내자 어머니가 말했다. 마리, 길고도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었구나.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긴 모두 잊어버리렴. 마리는 꿈을 꾼 게 아니라 직접 겪은 일이라고 고집을 피웠다. 그러자 어머니는 마리를 장식장 앞으로 데려가더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칸에 서 있는 호두까기 인형을 꺼내 들고 말했다. 바보같이 굴기는 뉘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나무 인형이 어떻게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구나. 마리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엄마, 이 작은 호두까기 인형은 뉘른베르크 출신의 젊은 드로셀마이어 씨가 틀림없어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의 조카라는 걸 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의사 부부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마리가 울먹거리면서 말했다. 이젠 아빠까지 내 호두까기 인형을 비웃는 거예요? 호두까기 인형은 아빠에 대해 아주 좋게 말했단 말이에요. 마지펜 성에 도착했을 때 호두까기 인형이 누나인 공주들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아빠가 매우 존경할 만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루이제는 물론이고 프리츠까지 웃음을 터뜨려서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마리는 다른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작은 상자에 들어있던 생지왕의 왕관 7개를 얼른 꺼내서 가져왔다. 마리가 어머니에게 왕관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 보세요, 엄마. 이게 바로 생지왕이 쓰고 있던 7개의 왕관이에요. 어젯밤에 젊은 드로셀마이어 씨가 승리를 기념하는 뜻에서 나한테 주었어요. 어머니는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작은 왕관들을 살펴보았다. 무슨 금속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주 반짝이는 금속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도저히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버지도 몹시 흥미로운 듯 왕관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왕관이 어디서 났는지 말하라며 마리를 엄하게 다그쳤다. 하지만 마리는 자신이 조금 전에 들려준 얘기만 고집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마리를 야단치며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마리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나처럼 가엾은 아이도 없을 거야. 도대체 나더러 무슨 말을 더 하라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고등법원 판사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무슨 일이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귀여운 마리가 훌쩍이며 울고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응?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작은 왕관들을 보여주었다. 고등법원 판사는 왕관들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왕관들은 내가 여러 해 전에 시계줄에 달고 다니다가 마리가 2살이 되었을 때 생일 선물로 준 거잖소. 그때 일을 다 잊었단 말이오. 의사도 의사 부인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없었지만 마리는 부모님의 얼굴이 다시 풀어진 것을 보고 드로셀마이어 대부 앞으로 와락 다가들며 소리쳤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님, 대부님은 다 아시잖아요. 호두까기 인형이 대부님의 조카라는 걸 대부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뉘른베르크 출신의 젊은 드로셀마이어 씨라는 것도요. 또 나한테 이 왕관들을 선물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고등법원 판사는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리기만 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허튼 소리야. 아버지가 어린 마리를 자기 앞으로 데려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마리, 터무니없는 얘기나 꾸며대면서 장난치는 건 이제 그만두렴. 멍청하고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이 고등법원 판사님의 조카라는 소리를 한 번만 더 했다가는 호두까기 인형과 네 인형들을 모조리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테다. 클레르헨 아가씨도 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엾은 마리는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조차 없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토록 멋지고 근사한 일들을 마음속에서 지우기란 불가능하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프리츠처럼 병정놀이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누이 동생이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신비로운 나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전우인 프리츠 슈탈바움마저도 곧바로 등을 돌렸다. 게다가 어리석은 계집애라고 중얼거릴 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프리츠가 착한 마음씨를 지닌 아이라는 점을 두고 볼 때 이 말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그때부터 프리츠는 마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조금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프리츠는 자신의 경기병들을 부당하게 다룬 것에 대해 공식 퍼레이드 때 정식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프리츠는 경기병들에게 떼어낸 계급장을 대신하여 그보다 훨씬 길고 아름다운 거위털을 붙여주고 근위대의 행진곡을 연주하는 것도 허락했다. 더럽고 냄새나는 대포 아래 맞아 빨간 윗옷에 얼룩이 생기자 퍽이나 용감한 경기병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마리는 자기가 겪은 모험에 대해서는 이제 입도 번긋할 수 없게 되었지만 신비로운 요정나라의 모습은 곱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함께 달콤한 기억 속에서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모든 감각을 그 기억에 집중하기만 하면 마리는 모든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전에는 잘만 놀았던 마리는 입을 꼭 다문 채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식구들이 꼬마 몽상가라며 나무랄 정도였다. 한 번은 고등법원 판사가 마리네 집에서 고장난 시계를 고치고 있었다. 마리는 장식장 앞에 앉아서 꿈꾸는 듯한 얼굴로 호두까기 인형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드로셀마이어 씨,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기만 하다면 나는 피를리파트 공주처럼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잘생긴 젊은이였지만 나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고등법원 판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런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야. 바로 그때 쿠당탕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마리는 정신을 잃고 의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마리가 다시 깨어나자 마리를 돌보고 있던 어머니가 말했다. 다 큰 아이가 어떻게 의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니? 고등법원 판사님의 조카가 뉘른부르크에서 찾아왔단다. 그 젊은이 앞에서는 얌전히 굴어야 한다. 마리가 얼굴을 들고 올려다보자 고등법원 판사는 다시 유리섬유로 된 가발을 쓰고 노란 웃옷을 입은 모습으로 몹시 흡족해하며 웃고 있었다. 고등법원 판사는 키가 좀 작긴 해도 꽤 다부져 보이는 젊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젊은이는 얼굴이 우유처럼 하얗고 볼에는 붉은 피처럼 빨갛게 생기가 돌았으며 황금빛이 들어간 멋진 빨간 웃옷에 하얀색 비단 양말과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 셔츠 앞부분을 덮은 주름 장식에는 앙증맞기 짝이 없는 꽃다발이 꽂혀 있었다. 머리는 귀여우면서도 섬세하게 손질하여 분을 발랐고 맵시 있게 따내린 머리채를 등 뒤에 늘어뜨렸다. 허리에 찬 자그마한 칼은 보석으로만 만들어진 듯 눈부시게 빛났고 비단으로 만들어진 모자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젊은이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것은 마리에게 멋진 장난감을 잔뜩 선물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예쁘고 맛 좋은 마지펜이며 생지왕이 깨물어버린 것과 똑같은 사탕과자 인형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리츠에게는 근사하기 이를 데 없는 칼을 선물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에도 예의 바른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호두를 까주었다. 젊은이는 아무리 단단한 호두도 깰 수 있었다. 젊은이가 오른손으로 호두를 입에 집어넣고 왼손으로 따내린 머리채를 잡아당기면 딱 하고 호두가 깨졌다. 젊은이를 바라보던 마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식사를 마치고 드로셀마이어 젊은이가 거실에 있는 장식장 앞으로 함께 가보자고 하자 마리의 빨개진 얼굴은 더욱 새빨개졌다. 고등법원 판사가 말했다. 얘들아,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렴. 고장났던 내 시계들도 이젠 모두 잘 가고 있으니 나도 반대할 이유가 없구나. 젊은 드로셀마이어는 마리와 단둘이 있게 되자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의 귀하디 귀한 슈탈바움 아가씨,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이 행복한 드로셀마이어를 보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해 주었지요. 고맙기 그지없게도 당신 때문에 내 모습이 흉하게 변했다면 뻔뻔스러운 피를리파트 공주와는 달리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호두깎이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밉지 않았던 옛 모습을 되찾았지요. 훌륭한 슈탈바움 아가씨, 부디 내 청혼을 받아들여 왕비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펜 성에 살면서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마리는 젊은이를 일으켜 세운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드로셀마이어 씨, 당신은 자상하고 좋은 분이에요.
게다가 그토록 예쁘고 쾌활한 사람들이 사는 멋진 나라를 다스리신다니 나 역시 기꺼이 당신을 남편으로 맡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리는 젊은 드로셀마이어의 신부가 되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1년 뒤 드로셀마이어는 은빛 말들이 끄는 황금 마차에 마리를 태워 데려갔다고 한다. 결혼 잔치가 열렸을 때에는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한껏 멋을 부린 그 나라 국민 22,000명이 춤을 추었고 마리는 지금도 그 나라의 왕비라고 한다. 번쩍번쩍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숲과 투명한 마지펜 성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나라.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눈만 있다면 온갖 멋지고 근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나라에서 말이다.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왕에 대한 동화이다.